아, 선생님, 네, 요즘 경기 탓인지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네, 힘들어 하시죠. 이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는지 막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앞에 붙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집안이 우환이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나는지, 그리고 또 이건 왜 들어오는지. 집안에 우환이 들어올 때는 막연하게 그냥 오래 안 풀려서 우환이 이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부부가 잘 지내요. 정말 알콩달콩 잘 지내는데 해운이 딱 바뀌면서 제일 심각한 상담 사례자가 누가 있었냐면 젊은 여성분이 이제 아기가 이제 막 둘을 낳는데 너무 사랑했던 신랑이 아침에는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대요. 저녁엔 내가 왜 그러지? 그냥 넘어갔다가 또 어떤 날 저녁에는 옆에 오는 것 자체도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친다는 표현을 쓰시고 아침에는 또 내가 왜 이러지? 본인 자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갈등. 또 잘 있다가 왜 우리 와이프가 분명히 아침에 출근 잘하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원인도 이유도 모르시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병원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는 말만 하고 혼수 상태고 또 집안에 갑자기 옛날에는 중풍이라고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무튼 저희는 풍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마비가 와서 중풍에 걸려도 저희가 이렇게 어른들이 직접 모시고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집안의 어른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아버지를 모셨는데 요즘은 다 요양병원에다 모셔버린단 말이에요. 그 한 분은 요양병원에 가시고 한 분은 남아버린 이 자체만 해도 또 큰 오한이고 또 갑자기 암이 생기고. 네,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얼른 상담을 하세요. 왜냐면 어떤 무속인이 됐든 그 부분을 맞춰줄 수가 있고 원인을 찾아준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13579, 2468 이게 아니라 내 올해 운이 초의 점을 보면 저희가 얘기를 해요. 올해는 몇 월 달쯤에 침대를 바꿀 일이 있거나 식탁을 바꿀 일이 있거나 소파가 바꿀 일이 있으면 절대 바꾸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바꿔버리면 가만히 있던 남편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러질 경우도 있고 시아버지의 문제가 올 때 있고 기타 등등으로 그걸 목신이라고 그래요. 나무 들어올 때 따라온 신을 목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동토라고 그래요. 그게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들은 해결책을 못 찾아요. 그건 저희밖에 해결책을 못 찾아요. 그건 또한 우환이고 또 갑자기 집안에 막 암 환자가 생겨버리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는 산소 때문에 또 큰 우환이 있고 기타 등등 집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정초에 점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 건지 뭘 알고 가야 되는 건지 또 중간 6개월에 한 번씩 점을 보는 거는 6개월이 잘 넘어갔는데 또 나머지 6개월은 뭘 조심을 해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번 달에 조심할 걸 나머지에 조심할 거 이번 달에 좋은 게 있으면 또 그 다음 달에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알고 가기 위해서 점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점을 보고 1월 달에 뭐 운맞이 굿도 하고 관제로 해서 막는 굿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함부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유난히 주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이쁘다. 특히 엄마들 그냥 이거 새 거래. 우리가 보기엔 하나도 새 거가 아닌데 본인들은 새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냥 중요하대. 왜? 내가 안 좋고 내가 탈해달라니까 그게 눈에 자꾸 띄는 거거든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야 될 신발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신발이 그 해에 틀린 게 이래서 PD님이 올해 운이 너무 안 좋아. 근데 꼭 신발을 받아요. 더 안 좋은 사람이 운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신발로 인해서 내가 크게 다리를 다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 선물도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알고 가고 짚고 가고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놓고 우환이 있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표현을 해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무서워요. 무서운 거 많아요, 진짜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외울 수가 없으니 네. 정리를 해서 네. 그냥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일러드릴게요. 요즘은 다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물건만 조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편안하게 얘기해. 음력 9월생 여자분들이 있죠. 음력 9월에 걸린 여자분들은 절대 친정 물건을 함부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친정의 항아리, 예를 들어서 친정 엄마가 쓰던 부엌에 관한 항아리나 뭐 단지 그릇 이런 거 함부로 갖고 오지 마세요. 친정에 안 좋은 신의 기운이 있어요. 친정에 그런 조상의 안 좋은 기운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편안하지가 않으세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요즘 아파트니까 그래. 자, 이제 그런데 전원생활, 요즘은 또 트렌드가 전원생활이란 말이에요. 뭐 땅콩하우스라는 또 전원생활을 또 즐기시는 분들 있고 또 필요하신 분이 많아요. 전원생활이. 저부터도 뭐 용인에 사니까인데 자, 무턱대고 전원생활에 좋아서 집을 짓고 이쁘게 한다 그래서 부시고 짓고 다루고 했을 때 그거를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자가 4에 걸렸어요. 44, 50내 이렇게는 집을 절대 지을 수가 없고 남자가 5에 걸렸어. 55살, 65살, 5에 걸렸을 때 집을 지어버리면은 이거는 아픈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죽는다고 표현을 써야 돼요. 내 부모가 죽었을 때 몇 살인지 내 자식이 집을 짓고 갑자기 자식이 나가서 죽었어. 집을 지어서. 벌써 그거를 갖다가 그것 또한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뭐 아파트 사니까. 아니, 평생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또 내 주위에서 누가 집을 지은다 그러면 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 어떤 무속인이 그랬는데 44세는 짓지 말라 그랬는데 뭐 64세는 짓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1357. 1357에는 집을 지어도 된다. 31, 35, 37, 뭐 예를 들어서 1357에는 집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70살에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70살에 내가 집을 지었다. 성주를 건드렸다. 그러면 자식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그리고 나서 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왜 죽었는지. 멀쩡했단 말이에요. 건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물어봐요. 저희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떠났어요. 남편이. 집 지으셨죠? 라고 해버리면 네,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와이프가 죽을 때가 있고 본인, 남편, 부모도 또 엄마가 돌아가실 나이, 아빠가 돌아가신 나이, 자식이 죽을 나이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여러분한테 얘기는 못 해드릴 테니까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메모를. 그러니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한 번쯤은 꼭 보세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이건 팁이에요. 아마 이건 유튜브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또 이제 제 유튜브를 이렇게 1회, 2회, 3회 이렇게 제 깐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러드릴 것이고요.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셔도 제가 상담 다 해드릴 터이니 또 오늘 이렇게 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 고정 멘트예요. 잘 지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집에 이제 우환이 들어올 때 징조 이걸 알고 계신다면 지금 점검도 딱 하시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네. 한 3가지 딱 얘기 드릴게요. 전 보기 전에 이런 거 있으면 조금 한번 전 보러 갈 법하고 의심해 볼 법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랑 가족들 간에 좀 시비가 나요. 싸움이. 아무것도 아니고 밥 먹었어? 뭐 했어? 이런 일상적인 건데도 감정 상하는 다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안 보이는 기운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운이 꽉 막혀있는 사람은 꽉 뭉쳐있는 게 보이고 돌 때는 이렇게 보이고 조금 시기가 싸나올 땐 뾰족뾰족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환이 나타날 때는 조금 뾰족뾰족 이런 기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감정 상하거나 부딪힐 수 있는 게 훨씬 더 잘생겨요. 그게 첫 번째. 네, 그게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 꿈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무슨 꿈 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꿈을 도대체 여러 개 꿔서 푹 못 잤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가위 눌리는 거랑은 또 달라요. 이유 모를 꿈을 계속 꾸면서 잠을 푹 들지 못할 때, 그러니까 꿈자리가 좀 사나울 때,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까먹었어요. 어떡하지? 지금 이것도 편집자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잦은 시비, 응. 집안 사람들끼리. 응. 두 번째는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네. 세 번째는 네. 그런 분들은 가족들 간의 시비만 붙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하는 일, 계획하는 일이 뭔가 상황에 다 안 돼요. 답답하게 돌아가요. 내 계획하고 다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운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운기가 돌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그래도 뭔가 성공이 되든 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계획을 하려고는 하는데 빠그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엇나가게 되고 계획이랑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점점 심해지면 점집 가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집이 뒤집히셨네요. 뭐 하셨네요. 그게 우환이 드는 정도가 시기가 많이 흐르잖아요. 처음에는 뾰족뾰족했던 것들이 꽉 뭉치면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그래서 집이 뒤집혔다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겁을 먹으실 필요 없어요. 우환은 어느 집에 다 들 수 있어요. 정말로요. 원이 들었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모르게 성격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들이 상하는 게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조금은 나도 절제를 하고 누르면서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점집이 오는 게 아니더라도 집에서 시비가 붙기 전에 그냥 나도 조금은 누르고 피하면 돼요. 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싸움에 같이 휘말리시지 마시고 나조차도 좀 절제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분당의 지혜보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이제 집안에 우환이 들어올 때 시작할 때 징조. 우환이 들어올 때 한 번에 몰아치진 않지. 서서히 뭐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다칠 바인데 다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내 보니까. 뭐 적질린다든지. 그냥 슬쩍 뭐 이렇게 자빠졌는데 갑자기 막 부러진다든가. 뭐 진짜로 뭐 없으면은 뒤로 넘어져도 뭐 코가 깨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렇게 심하게 다칠 일도 아닌데 자꾸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다친다든지 또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병을 얻게 된다든지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몸져 눕게 된다든지 그리고 나는 내 친구랑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문제가 생겨서 나는 그게 같이 나가줬어 그냥. 근데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내가 그냥 구설에 휘말리게 돼. 갑자기 그럴 일도 아닌데 자꾸만 희한하게 그럴 일도 아닌데 힘든 일이 자꾸 생겨.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집안이 안 좋은 게 생긴 거야. 그건 그냥 일어나지 않아.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진짜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필요해. 뭐 때문에 이 집안에 도대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거푸 계속 일어나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는 본인들이 그냥 이러다 말겠지 이러지 말고 그냥 상담료 조금 드리더라도 정말로 믿을 만한 선생님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 거기서 딱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가서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은 꼭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 그래서 더 큰 우환이 생기기 전에 피해가고 막아갈 수 있으면 막아가야 돼. 우환이 시작될 때 징조는 알았는데 보통 선생님 경험을 통해서 보통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나요? 어떤 일들? 그러니까 뭐 물건이 잘못 들어왔다든지 이사를 잘못 갔을 때. 이사를 잘못 갔을 때나 아니면은 그 해 그 집안의 그 대주, 그 집의 기둥 아니면은 그 집의 기주, 그 사주의 흐름상 뭐가 안 좋은 게 끼어 있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산소에서 뭐가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을 때 그리고 집을 고치지 말아야 될 때를 건드렸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서 하면은 우환도 다스릴 수는 있어요. 그냥 온팡 다 뒤집어 쓰고 오지 말고 뭐가 조금 이상하다 느낌이 되면은 와갖고 조언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 선생님 그때 그 상담을 통해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환이 시작이 됐던 사례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이제 겪은 것 중에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할 할 만한 황당한 사례는 없는데
요거 그냥 한 가지만 그냥 들은 얘기 할게. 요건 들은 얘기야. 내가 경험한 거 아니고. 정말로 그 인형 뽑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갖고 인형을 뽑는 그 재미가 있어갖고 인형을 갖다가 이렇게 집에다 수북하게 쌓아놨대. 근데 어느 날부터 악몽에 시달리고 몸이 아프고 사람이 막 이렇게 피골이 상접을 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대. 그런데 인형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가갖고 뭐 이렇게 이쁜 거 있으면 누가 준다 그러면 또 그런 것도 또 갖다 놓는 걸 좋아한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서 사람이 나중에는 헛소리를 하고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났대.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싹 정리를 해줘갖고 그 사람이 편안해졌다는 내가 이거는 들은 얘기야. 나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황당하게만큼 뭐가 뒤집어지고 이런 건 없어. 내가 제일 많이 본 거는 이사를 잘못해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쪽으로다가 옮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옮겼을 때 제자 나름대로 비방은 해줘. 근데 그 비방이 먹힐 때도 있지만서도 정말로 그의 그 수가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비방을 해줘도 살짝만 효과를 보지 완전히 그걸 다 막아갈 수는 없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홀딱 뒤집어진 집 그렇게 해서 일을 해갖고 해결을 해준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 밖에서 뭐 이렇게 쭉 갖고 들어왔는데 뭔가 사람이 잠을 못 자. 이것도 내가 경험한 거야. 그래서 그 집을 어느 날 이제 우리 신도가 잠을 못 잔대서 그 집을 갔어. 내가 갔더니 엄마가 어디서 뭐 버스 정류장에서 뭐 추리닝 같은 게 멀쩡한 게 있길래 갖다 놓고 또 뭐 누가 준 것도 갖다 놓고 집안이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거 버리면 안 되겠나, 이거 버리면 안 되겠나, 버리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지금 당주님이 얘기한 게 이게 전부 다 엄마가 밖에서 들고 온 물건이라는 거야. 오늘은 이제 우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 현상이 있을까요? 있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우환은 폐렴이 아니라 우환이죠. 네, 하도 우환 해가지고 이 폐렴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우환이 들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증상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뭐 암이 발생한다든지 뭐 주초상이 계속 난다든지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오시는 분들인데 저희한테 이 상황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오셨지만 본인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말이 많아지고 꿈자리가 안 좋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분명 집에서 큰 소리가 첫 번째는 큰 소리가 많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큰 소리가 난다는 건 부부 사이에 큰 소리. 그동안에는 사이가 참 좋아. 뭐 그러세요 저러세요 하다가 야 너 이제 육두문자 쓰기 시작하고 이것도 우환이 나타나는 중에 첫 번째. 큰 소리 나는 거. 큰 소리가 나버리면 대감이 달아나 버리신대요. 대감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혹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혹은 재물을 엮어다주는 대감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가버리면 당연히 보호막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잦은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지만 내가 사고를 내는 거지.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교통사고가 나는데 도리어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교통사고가 나한테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반대로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쪽의 징조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사고를 너무 여러 군데를 내. 이러면 안 좋아지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그건 뭐냐면 손님이 아니라 누가 결혼을 한다든지 누가 맞선을 본다든지 누가 또 계속 줄줄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이 결혼하지 마라. 왜? 상대방을 봤을 때 별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씀에 그런 사람이 잘못 들어오는 거. 인동법에도 들어가지만 우환의 징조기도 해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괜히 평상시에는 남이 쓰던 물건 받지도 않다가 계속 받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우환이 걸려, 우환이 이제 징조가 나타나, 우환이 시작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질병이잖아요. 갑자기 무슨 급성 폐렴이 걸린다든지, 급성으로 백혈병이 온다든지, 상갓집에 갔다 왔는데 완전히 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꿈자리 선몽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촉이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키셔서 이게 우환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뭐 결정하기 힘들다, 생각하기, 판단하기 힘들다 하시는 거는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셔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별거 아닌 걸로 싸움을 시작하고 한다 하면 반드시 우환이 시작하는 징조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다시
우환이 들지 않게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죠.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큰 소리 날 것도 좀 그냥 마음속으로 워워 하고 계시고, 별거 아닌 것들 이해심도 좀 높으시고, 또 사고가 조금 많이 난다, 사고가 연달아서 난다 시작하면 차 안 갖고 다니든지 차를 없애든지, 그리고 이 부분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마시고,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지 마시고, 결혼하지 말라는데 결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들으신다면 이 우환을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